혹시 통일교를 들어보셨나요? 2012년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그의 아내 한학자 총재가 조직의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0일 그녀는 정치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의 이름으로 모인 돈이 권력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 장면 역시 처음 보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시즌 14의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뭐든 얻을 수 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다친 그는 목사 러브조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결국 교회를 넘겨받는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합니다. 찬송가 대신 록음악, 설교 대신 댄스플로어, 성배에는 맥주, 기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호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뇌물을 바칩니다. 헌금은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입장권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해는 2003년. 심슨은 이미 20년 전에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사고 파는 구조를 풍자 속에 담아낸 셈입니다. 심슨 가족이 종교 권력 집단 심리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슨 가족은 정말 단순한 애니메이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반복해온 위험한 구조를 조금 더 빨리 보여준 현대의 우화였을까요? 웃으며 보던 만화가 시간이 지나 불편한 거울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1987년 첫 방송을 시작해 2025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시청한 적이 없더라도 노란 피부의 캐릭터들은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가족 코미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풍자, 정치 비판,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고 등 꽤 묵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슨에서 다뤘던 설정들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심슨 가족을 단순한 만화가 아닌 현실을 예견하는 콘텐츠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애플의 혁신적 기기, 코인 시장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제 사건보다 몇 년 앞서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했었습니다. 심지어 90일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각종 글로벌 이슈까지 100건이 넘는 사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하니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보기엔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 심슨 가족 시즌 30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트가 어느 날 한 게임에 깊이 빠져들면서 시작됩니다. 바트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토너먼트 대회를 준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몰입도가 커지자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호머는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금이 걸린 글로벌 규모의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바트가 뛰어든 세계는 단순한 취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호머는 아들의 선택을 막기보다는 존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트는 지역 예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하고 마침내 세계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 세계대회의 무대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배경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의미가 꽤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한국이 등장하는 장면을 넘어서 미래의 디지털 경쟁 산업, 다시 말해 e스포츠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심슨 제작진이 이미 그 시점에서 미래 e스포츠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넣은 듯한 인상을 주죠. 이후 이야기는 심슨 가족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화면에 비치는 서울의 거리와 호텔 내부, 도시 곳곳의 디지털 환경과 도심 풍경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한국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 거리의 간판들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BTS입니다. 당시만 해도 BTS는 국내에서 주목받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였을 뿐 지금처럼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TS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슈퍼스타가 되었고 K-팝은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면 단순한 연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머 심슨은 평소와 다름없이 원자력 발전소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보안 부스에 앉아있는 인물은 처음 보는 낯선 경비원입니다. 말수가 거의 없고 표정 변화도 없는 이 남자. 호머는 늘 하던 대로 도넛을 건네며 말을 걸지만 그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지만 호머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며 그를 끌고 나가죠. 처음엔 완전히 무덤덤하던 이 남자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웨인. 그러나 웨인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비밀작전에 투입됐던 요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 작전의 배경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호머와 웨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인은 망설임 없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급기야 러시아 첩보요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됩니다. 결국 웨인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그는 한때 북한 특수작전에 연루되었고 전투 중 큰 트라우마를 겪은 뒤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소드 후반부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웨인의 과거가 회상 장면으로 자세히 묘사되는데 그는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당시 지도자를 찬양하는 뮤지컬 제작에 강제로 참여합니다. 무대 위에는 북한 군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고 위대한 지도자님은 짧지만 위대하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조명, 무대 연출, 전체적인 분위기는 훗날 알려진 북한의 집단 공연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방영 당시에는 북한 내부 문화나 체제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런 묘사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예측력이 뛰어난 몇몇 시나리오 작가들의 센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정보망과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심슨 가족은 이후 수많은 에피소드에서 미래, 사회변화,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장면을 계속 등장시킵니다. 배경에 슬쩍 보이는 비트코인 결제 간판, 바트가 만든 민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쓰이는 장면, 그리고 프링크 교수가 만든 가상화폐가 마을에서 폭등하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가장 유명한 장면은 따로 있죠. 피라미드 모양의 외눈 캐릭터가 등장해 심슨 가족에게 지금 코인을 사라 라고 말하는 대사. 방영 당시엔 그저 지나가는 농담처럼 보였지만 몇 년 뒤 비트코인 붐이 터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모습이 일루미나티 상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수많은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이 심슨 제작진을 통해 메시지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했죠. 특히 코인 관련 예언성 장면이 많다 보니 이런 추측은 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정보를 학습하는 AI는 뭐라고 할까? 그래서 챗 GPT에게 코인 세력 관련 사이트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사이트를 제시했고 그중 하나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주소였습니다. 흥미가 생긴 저는 웹사이트의 과거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카이브를 열고 이미 사라진 야후 코리아를 2002년 버전으로 들어가 보니 그 시절 뉴스와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네이버의 예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되지 않던 그 주소를 아카이브에 입력해봤습니다. 일반 검색에서는 열리지 않던 페이지가 아카이브에서는 당시 모습 그대로 나타났죠. 처음엔 무의미한 사이트처럼 보였는데 스크롤을 내리던 중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여러 구간이 클릭 가능하게 남아있었고 첫 번째 링크의 글은 2021년 4월 7일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지코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개인화를 축하한다. 하루나 이틀 안에 유명인을 하나로 만든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2021년 4월 도지코인을 확인해보니 정확히 그 무렵 80원에서 한 달 만에 800원까지 약 1000%의 상승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폭등의 중심엔 일론 머스크가 있었죠. 문구의 흐름과 묘하게 겹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클릭 구간에서 또 다른 글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7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름과 함께 NFT PE 관련 표현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역시 7에서 8월 사이 10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시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릭된 구간에는 2025년 12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된 한 코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RWA 중심의 미친 상승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코인을 찾아보니 최근 10월 이후로 30% 이상 이미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 거대한 세력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걸까?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 계획된 흐름처럼 보이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봤던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이트에서 나온 이 미친 상승을 보여준다는 종목을 한 분 한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란 걸 알고 알려드리니까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정보를 그대로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큰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일수록 작게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10만원만 넣어도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정말 몇천 %가 넘게 오른다면 충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다양한 분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